저희가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캡뷰가 아닌 런치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이디오 프로젝트 N24를 전체 프로젝트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모양의 세모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런치를 실행시키시고요. 런을 눌러보신다면은 런치를 실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누르게 된다면 이디오 프로젝트 N24의 프로젝트가 전체가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디오 프로젝트 N24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후 런치를 실행해서 프로젝트 여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넥사크로의 기본 사용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설명을 위해 베이스에 넥사크로 스튜디오라는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화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화면의 디자인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맨 위에 있는 주석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앞서 제품 소개 영상에서 언급한 코드 스니핏이라는 기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드 스니핏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코드 스니핏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이 주석 처리를 드래그를 통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코드 스니핏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코드 스니핏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코드 스니핏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Add 코드 스니핏이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GFN CMD로 할 거고요. 쇼커트 이름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1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복사했던 주석 처리를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디스크리션은 여기 붙여넣기 한 부분에다가 다시 복사를 하셔서 디스크리션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리션 프로그램에 보면은 파일명과 날짜, 작성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파일명을 타이핑이 아닌 자동으로 완성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고 인서트 리전보드 스트링을 통해서 파일에 달러, 파일 달러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또한 한번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드래그를 통해서 인서트 리전보드 스트링 데이트에 데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과 데이터를 바꾸게 된다면 해당 파일에 맞게 파일명이 수정이 되고요. 데이터 또한 날짜 또한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성자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으니 이 주석 처리를 불러올 때, 코드 스냅핏을 불러올 때 자동적으로 작성자로 커서가 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인서트 리저보드 스트링, 제너럴의 엔드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누를게요. 이제는 코드 스니핏을 저희가 지정해 놓았던 이름을 작성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작성되어 있던 주석은 모두 삭제하고 코드 스니핏을 불러볼게요. 그리고 gfn 저희가 이름을 주었던 cmd라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코드 스니핏을 했던, 저장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과 그리고 작성 일자가 수정되고 그리고 작성자 또한
자동적으로 커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고 싶으면 include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하고 싶다면은 해당 경로에 따라가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LRV 커먼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오픈 인클루드 파일을 누르시게 된다면 해당되는 JS 파일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넥사크루 스튜디오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개발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축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토 인던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들여쓰기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오토 인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들여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들여쓰기 규칙에 맞게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주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컨트롤 가로를 누르시면 블럭 이동,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 알트 슬래시를 하시면 블럭 주소, 블럭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주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으면은 스크립트 작업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프로퍼티 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튼을 누르시고요. 프로퍼티 창을 활성화시켜 볼게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 창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프로퍼티 창에는 프로퍼티, 이벤트, 바인드 에이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다국어, 스트링 리소스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리스트이고 프로퍼티 리스트를 보여주는 순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여기 카테고리별로 순서를 정렬할 것인지 알파벳 순서로 정렬할 것인지의 유무를 선택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곳은 해당 컴포넌트의 이벤트의 함수를 줄 수 있는 곳이며 이벤트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인드 에이블입니다. 프로퍼티는 데이터셋을 컴포넌트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아직 저희는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스트링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 기능을 설정하는 곳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 창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프로퍼티로 들어가 보시고, 자, 인풋 필터 텍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종 프로퍼티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버튼에 비집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 속성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퍼티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퍼티 속성을 하나 눌러보시면은 여기 밑에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퍼티 속성들의 다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만약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여기서 F1 키를 누르셔서요.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리퍼런스 가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속성에 맞춰 프로퍼티 속성과 이런 속성에 맞춰서 설명들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퍼런스 가이드를 사용하신다면 개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퍼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배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메뉴에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컴포넌트 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상단 메뉴의 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다면 이렇게 메뉴창이 뜹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 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면은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버튼과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바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선은 div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div를 찾아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탭 페이지 또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탭 페이지. 자,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컴포넌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div와 탭 페이지는 다른 컴포넌트와 달리 여기 div와 탭 페이지 안에 다른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iv 안에 컴포넌트들을 넣게 된다면은 이렇게 넣어지게 되고요. 만약 바깥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div 안에다가 넣고 싶다 하시면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이렇게 긁어 오시면 됩니다.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탭 페이지 또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자신의 컴포넌트들도 자기 자신도 넣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div 안에 탭 페이지 안에 속해 있는 이 버튼의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보시면 div.form.button00이라는 경로가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div에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div 안에는 inner폼이라는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div 안에 컴포넌트를 생성하게 된다면 이 div 안에 inner폼 안에 컴포넌트들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div.form.button 00이 경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폼에 한번 버튼 한번 볼까요? 버튼을 보시면 그냥 btn hello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v나 탭에 들어가 있는 경로는 탭 00. 탭 페이지 1.폼이라는 객체가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div는 분명히 div.form.button 00인데 왜 탭은 이렇게 탭 페이지 00, 탭 페이지 1, 폼.button일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탭 페이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탭 전체 영역에서 탭 페이지에 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두 개가 있어요. 탭의 영역과 탭 페이지 영역. 그렇기 때문에 탭 00점, 탭 페이지 1점, 폼점, 버튼 00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 탭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전체 탭을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Add 탭 페이지, Delete 탭 페이지, Next 탭 페이지, Go to 탭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추가, 삭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넥사크로의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발자분들이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거 외에도 더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라인 뷰라는 건데요. 자, 위에 상단에 뷰를 클릭하시고요. 아웃라인 뷰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 뷰라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폼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컴포넌트의 스코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도킹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이스플로우나 아웃풋, 프로퍼티, 아웃라인 뷰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오토 하이드라는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다는 거면은 도킹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를 한번 옮겨서 여기 옆에다가 도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프로포트 옆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도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풋 또한 위에다가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도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오른쪽이 편해 라고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도킹을 해주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넥사크루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컴포넌트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버튼만 남겨놓고 이 컴포넌트들은 싹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도 지우실 수가 있고요. 딜리트 해주시거나 혹은 각 컴포넌트를 눌러서 지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셨다면은 먼저 이 헬로 월드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봤을 때 이렇게 온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복사했던 것까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벤트 것까지도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혹은 이 프로퍼티 속성을 복사하지 않은 채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헬로 월드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릅니다. V를 누르게 된다면 패스트 스페셜이라는 이러한 편집창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이벤트를 가져올 것인지 내가 바인드 혹은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체크 유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벤트와 바인드 아이템을 체크 표시를 지우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복사는 속성창과 백그라운드 스타일은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이벤트가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떠한 것을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벤트와 이러한 부분들, 프로퍼티 속성을 제거한 채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V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헬로 월드를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것을 그대로 두 개만 복사를 할게요. 두 개. 그리고 이런 배치는 이렇게 자유롭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두셨다면은 이제 이 5개의 버튼의 정렬을 보시면은 일정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정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정렬을 하는 방법은 컴포넌트 바 위에 있는 이 얼라인 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얼라인 바가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면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얼라인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얼라인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라인을 활성화시키시고요. 자, 먼저 이 버튼을 전체를 다 드래그를 통해서 커서가 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전체 버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 버튼 주변에 이렇게 네모 박스들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배치를 할 때 어떤 버튼, 어떤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둘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이 헬로 월드를 맨 밑에 있는 것보다 맨 위에 이 헬로 월드를 기준점을 잡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바꾸는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준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상단에 얼라인 바에서 레프트를 먼저, 레프트 저희 왼쪽 정렬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간격 또한 맞춰줘야겠죠? 상단에 보시면 여기 디스트리뷰트 버티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컴포넌트 복사까지 그리고 배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프로젝트 산출물을 보시게 된다면 콤프에 콤프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컴프 베이스를 키뷰를 통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하단에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을 누르게 된다면 여러 가지의 아이템 중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컴포넌트형 컴포넌트이고 세 번째를 누르게 된다면 목록을 나타내는 리스트, 목록형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또 다른 컴포넌트를 표현할 수 있는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본다면 모바일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생성하는 방법은 상단에 숫자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숫자를 입력하면은 해당하는 폼이 옆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저희가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스텝 1, 단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입니다. 한 줄의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컴포넌트로 입력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함수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작성되는, 실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타입을 통해서 원하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포맷을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로 대표적으로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이 마스크 에디트의 이 주민번호를 한번 2, 3, 4, 5, 6, 7을 별표로 표시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넘어가서요. 스크롤바를 이동하시면은 스텝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들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두 가지의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타입과 포맷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인풋 필터 텍스트에다가 타입과 포맷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맷과 타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타입을 보시게 된다면 스트링과 넘버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트링으로 줄 거고요. 포맷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레이아웃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주민번호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중괄호를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된다면 8307 하고 1 뒤에는 별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텍스트 에리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참고로 넥사크로에서는 캘린더 디자인을 CSS 타입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체크박스입니다. true 또는 false 값을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는
일정한 숫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이미지 컴포넌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레스는 작업의 진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컴포넌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선택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아이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저희는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요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템을 구성을 했고요. 해당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편집하냐에 따라서 해당 컴포넌트가 콤보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트 박스, 멀티 콤보, 라디오, 체크박스 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구성하는 것은 이너 데이터 셋을 한다고 세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인딩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볼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메뉴 컴포넌트입니다. 메뉴는 클릭할 때마다 하위 메뉴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메뉴를 구현할 때는 레벨이라는 컬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같은 레벨이더라도 정렬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가 미리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팝업 메뉴입니다. 이 팝업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단계를 가지고 있고 계층적 구조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와 조금 다른 점은 사용자가 클릭 이벤트를 발생해야지 메뉴가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록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형 컴포넌트에는 그리드와 리스트뷰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2차원 형태로 데이터를 격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드는 항상 데이터셋과 바인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드 셀 부분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는 데이터셋 내용을 아이템 단위로 표현을 하며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편집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의 영역은 바디와 디테일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고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컴포넌트의 컨트롤이 가능하며 다양한 디자인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하위의 다른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에는 div와 탭이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안에 div나 탭 안에 컴포넌트를 설정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iv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div 안에다가 여러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div 안에 URL, 속성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폼을 가져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탭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페이지 또한 이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여기 링크, 넥스트 페이지를 누르게 된다면 URL을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방법 중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URL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탭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URL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로딩 시간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작성하게 된다면 모든 페이지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로딩 후에 포맷, 로딩이 끝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URL을 통해서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구성하게 된다면은 페이지가 전체 실행되지 않고 해당 페이지만 로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RL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URL을 할 경우에는 이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동시에 참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프리로드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탭 전체를 클릭하시고요. 프리로드라고 검색해 볼게요. 프리로드를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탭 페이지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경우 만약에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경우 계속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로딩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응답 없음으로 뜨게 되는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스크립트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일 때만 프리로드를 true로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바일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는 한 줄로 된 문자열을 입력하는 컴포넌트이고 속성값을 설정해서 정규식 표현 형식에 따라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로 문자열을 입력하는 컴포넌트이고 유주차 카운트 속성을 지원해서 입력 중인 값의 길이와 유효성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 입력받기 위한 컴포넌트이고 모바일 환경에서 편집 영역을 터치하면 데이트 타임 피커 같은 것이 표시가 되고 선택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레인지 피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넥사크로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상호거래를 직접 만들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